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서울 집값 바닥론에 오피스텔이 들썩이는 이유.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4월 들어 0.14%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1월 보합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한 결과입니다. 서남권, 영등포, 구로, 금천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으며 도심권과 서부권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동남권과 동부권은 하락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이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 수요로 번지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찾는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서울 외곽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서 오피스텔의 입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 조망권 지키자. 이촌 한강맨션 68층 59층 재건축 수정안 나왔다.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의 재건축 최고 층수가 기존 68층에서 59층으로 낮춰졌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남산 조망권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조망권 훼손을 우려해 수정 권고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300에서 23일대 부지에 위치해 총 1685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며 한강공원과 연계한 녹지, 공원 조성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남산 한강 조망권 보호와 동시에 녹지축을 강화하고 한강공원의 기능을 보완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오른쪽에는 경기 김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의 6월 분양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총 1573가구 일반 분양 예정이며 전용 59에서 8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개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정은 서울시가 조망권과 환경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미분양 논란은 끝, 서울 아파트 완판 행진의 이유는? 중랑구, 더샵 퍼스트월드 등 과거 미분양 논란이 있었던 단지들이 최근 완판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입지 조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1에서 3월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19,147가구로 최근 5년 새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 흥행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서구, 성북구, 중랑구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서 미분양이 줄고 있으며 새 분양 단지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입지 좋은 곳은 여전히 경쟁력이 높다는 점입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 수요자의 눈높이 변화, 일시적인 공급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미분양 해소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등기부 믿었다가 당했다. 전세 사기, 신탁 사기까지 번지며 피해 눈덩이. 기존 전세 사기 가해자가 다시 단기 임대 사업자로 위장해 2차 가해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기범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피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 전세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상 안전해 보였지만 신탁사 승인 없이 몰래 체결된 계약이 문제가 되면서 피해자가 서울에서만 1,2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피해 구제 제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LH나 HUG의 보증 시스템도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실제 보상까지는 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탁 사기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 사기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등기부 확인만으로는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신탁사 확인, 임대인 실소유 여부 확인 등 보다 철저한 계약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당한 집, 다시 월세로 청년 1,000명 매달 먹잇감 되는 현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집을 온라인에서 다시 월세로 나온 것을 목격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집 내부 사진과 옵션에 본인의 물건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피해 인정을 받은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LH에 매입 요청한 주택도 절차 지연으로 결국 다른 임대사업자가 단기 임대 형태로 올린 상황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실질적인 구제 속도는 매우 더딘 실정입니다. 전체 전세 사기 피해자 중 75%가 20에서 40대 청년이며 매달 1,0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피해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주 피해층이라는 점과 피해 주택이 다시 수입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중 고통이 주목할 만합니다.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시간만 흐르고 실질적인 보호는 미흡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는 우리 것, 현대건설, 상표권 확보로 재건축 본격화.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에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고 보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현재 해당 명칭과 유사한 상표권을 이미 출원한 다른 법인이 있어 현대건설은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하며 상표권 확보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자신들이 압구정 현대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며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사 말미에는 압구정 재건축이 본격화되며 압구정 6개 구역 중 일부가 하반기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예정이며 첫 수주는 압구정 2구역으로 공사비만 약 2조 4천억 원 규모라는 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표권 확보는 재건축 시장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로 보입니다. 차 막히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 성수 초고층 아파트의 첫 도입.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들어설 지상 77층 규모의 아파트와 복합시설에 로봇 발레 주차 시스템 도입이 국토부로부터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 외부에 로봇 주차기가 접근해 자율주행 방식으로 주차하는 방식으로 기존 법령상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불가능했던 시스템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해당 부지에는 국내 공동주택 최초로 로봇 주차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삼표그룹은 SPN 모빌리티를 통해 실증 사업에 나섭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재 주택건설 기준상 공동주택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필수로 규정돼 있어 로봇 주차는 불가능했던 것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으로 고급 주거단지의 프리미엄 요소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강남급 마감재의 영화관까지 대구 어나더 버머의 자산감 울리는 이유. 포스코 ENC가 대구 수성구의 MBC 부지에 공급 예정인 고급 복합단지 어나더 버머에 1000명이 넘는 인파가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며 시장에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6층 지상 33층, 아파트 604가구 포함된 복합시설로 조성되며 입주민 전용 영화관, GX룸, 필라테스실, 라운지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특히 대구에서도 희소한 고급 마감재와 차별화된 설계, 그리고 강남을 연상케 하는 도심 중심 입지가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화, 법무, 세무, 건설 전문가 등이 상주하는 프라이빗 비서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단순한 주거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까지 아우르는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가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두 채보다 한 채가 낫다. 서울 대형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 3월 전용 면적 100에서 135제곱미터 이하 대형 아파트 거래량은 1090건으로 1월 대비 약 3.3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거래 중 비중도 9.5%에서 11.1%로 뛰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부담을 피하면서도 실거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똑똑한 한 채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즉, 소형보다는 넓은 평형을 선택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소형 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거래 비중은 44%에서 40.5%로 하락, 서울 전역에서 대형 아파트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초구와 송파구, 성동구 등 전통적인 인기 지역에서 대형 평형 거래가 활발했고 옥수 삼성 전용 114제곱미터는 최근 최고가 2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시장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규제 환경과 수요 흐름 속에서는 한 채를 갖더라도 더 넓고 실거주 가치가 높은 주택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젠 경쟁도 없다. 강남 재건축, 건설사 단독 입찰 속출하는 이유. 최근 강남구, 압구정 3구역, 개포주공 6, 7단지, 방배 3위가아파트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 건설사 단독 입찰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수주 경쟁이 사실상 실종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공사비 급등과 사업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복수 건설사들이 경쟁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무리한 경쟁보다 안정적인 단독 수주가 더 유리한 구조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성수, 망우, 구정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선 여전히 치열한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강남권에선 조합이 먼저 선택하고 건설사는 따르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무리한 마케팅 비용과 설계 경쟁보다는 조합과의 관계, 안정적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면서 단독 입찰 우선 협상 수의 계약으로 수주 방식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는 향후 강남 재건축 시장의 경쟁 구도, 분양가, 사업 속도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해석됩니다. 감정가보다 더 썼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7% 돌파, 성동은 110%. 2025년 4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7.2%로 감정가에 거의 근접한 금액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는 110.8%로 감정가를 초과하는 낙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찰률,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도 44.3%로 3월 41.9%, 대비 2.4%p 상승했습니다. 광진구와 동작구는 낙찰률 100%를 기록하며 수요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규제 해제 기대와 재건축 등 개발 호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경기권은 투자, 실수요 모두가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재건축 기대감, 금리 안정, 토지거래 규제 완화 등과 맞물려 당분간 경매 시장 활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30년 넘은 빌딩 천지, 서울, 낡은 오피스 탓에 인재도 기업도 떠난다. 서울 3대 권역, 도심, 강남, 여의도, 의 오피스 건물 절반 이상이 30년 넘은 노후 건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주요 도시들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처지는 구조입니다. 도심권은 무려 건물의 58%가 30년 이상 노후, 강남권과 여의도도 각각 57%, 46%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기업 유치와 고급 인력 유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런던 등 해외 주요 도시는 낡은 건물을 헐고 초고층 오피스를 신축하는 도시 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서울은 규제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등으로 오피스 신축이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엔 들어갈 만한 오피스가 없다는 젊은 고급 인력들의 평가가 많고 신축 수요는 강한 반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공실률은 낮지만 임대료는 오르고 기업 부담은 가중되는 이중고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오피스 시장은 공실이 없는 공급 부족이라는 기형적인 구조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축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